맥 시간입니다. 날카로운 안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의 적절한 타이밍 잡아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합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종환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장에도 강한 쪽, 최근에도 강했던 쪽 먼저 시작해보죠. 일단 PCB 관련한 업체들, 흔히 말해서 기판 업체들입니다. LG이노텍도 기판에 들어가고 대덕전자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코리아서키트, 심텍, 이수페타시스 줄줄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네, 일단 이제 지난 1, 2월 달에 지수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하방은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그렇다고 또 강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모양새는 아니죠. 그만큼 좀 답보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좀 숲보다는 나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이제 나무에 해당하는 어떤 섹터, 종목군이 바로 이 반도체 기판 쪽, 대표적으로 LG이노텍, 대덕전자, 심텍 이런 기업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역시 어닝이 뒷받침되는 실적,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역시 가장 탄탄하고 힘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LG이노텍이 40만 원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아이폰향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70%가 좀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올해 1, 2월 달에 지금 카메라 모듈 출하량의 합산 대수가 약 3,200만 대. 작년 1, 2월 달 합산 대수가 2,300만 대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이상 지금 이미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실적에 대한 기본 기대감이 기저에 깔리고 거기에 이제 애플 쪽에서도 메타버스 향 어떤 새로운 제품 출시는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메타버스 신사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기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면 원래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성장 동력이 함께 더해지는 이런 그림이 지금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피 가장 강력한 순매수 세를 보여주었고 대덕전자 역시도 지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연간으로 한 7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최소 1,400억 이상을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사이클의 기조가 지금 계속 수요 공급, 단순 수급 논리만 놓고 봤을 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 기판, 대면적화된 반도체 기판이 필요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이 국면이 최소 2년은 지금 더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뒷받침되면서 계속 끌고 나갈 것이고 지금 이러한 이노텍이나 대덕전자, 심텍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수의 영향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91까지도 갔다가 다시 2,600대까지도 갔다가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지수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정말 성장성과 어떤 영업이익의 강력한 턴이 담보되는 그런 업종, 종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 하나씩 섹터를 파보면요. 중소형 건설주도 강하고요. 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 속에 건자재 쪽도 계속해서 관심권역에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섹터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건설주라고 하면 일단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오랫동안 그랬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2차 전지, 전기차나 반도체나 이쪽으로 좀 항상 수급이 많이 몰렸었고 건설주 하면 좀 진부하고 전통적인 산업 아니냐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강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일 이전까지 여야 막론하고서 사실 공통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부동산 공급이었었죠. 다만 그 호수에 좀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제 250만 호 지금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웠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5월 달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런저런 정책들을 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결국 국회 입법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야당이 제일 의석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연 부동산 입법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지금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공급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여야 막론하고 지금 공통된 중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건설,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은 구조적으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사실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1, 2월 달에 증시 조정이 그렇게 강했었지만 삼목 에스폼이라는,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삼목 에스폼이라는 이 건설 거푸집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 한 달 사이에 2배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면서 물론 이제 실적도 지금 뒷받침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이제 상승 턴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2배 정도 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 이외에 뭐 건자재 그리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1, 2월 달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뭐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재건축 그런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 지역에 특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될 때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또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들어설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탑5 안에 드는 대형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이 한강변 주변에 아마 들어설 확률이 중소형 건설사들보다는 높겠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대형 건설주를 역시 좀 구조적인 성장세 방향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중소 건설사들 역시도 뭐 수도권 쪽에 충분히 주택 공급에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금호건설 이런 기업들 보면 배당 수익률만 해도 사실 5% 이상 지금 깔아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뭐 계룡건설 뭐 비롯해서 뭐 여러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야금야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사실 충분히 그 기저에는 이런 정부의 구조적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됐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것이 숫자로 입증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건설주도 일부 포트에 충분히 담아볼 그런 지금 타이밍이다라는 점 매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관심을 꽤 받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앞으로 5월 이후를 생각했을 때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신 거고요. 로봇 얘기도 좀 해볼까요? 삼성이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면서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한 번씩 시세를 줬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다른 테마 대비해서는 좀 상대 강도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로봇 관련한 섹터에 대한 전략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로봇 사업 첫 얘기를 꺼냈던 것이 이제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봇 관련 사업팀 출범할 때 인원수가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뭐 1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 규모 자체가 지금 훨씬 더 이제 커진 상태인데요.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테마성 이슈로 인식을 했었던 부분이 큽니다만, 이 부분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단 삼성전자만 로봇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로봇 전문 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테슬라가 AI 데이 때 사실 자율주행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로봇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도 역시 로봇 사업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국내외에 있는 굴지의 메이저 기업들이 지금 로봇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 저평가되어 있고 좀 시장에서 테마성 이슈로 움직였었던 것은 로봇 사업이 이 주로 청소용 로봇에 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청소하는 그런 뭐 무선용 로봇으로 한정돼서 좀 많이 매출이 일어났었고, 그 부분이 좀 멀티플을 제약을 시켰었지만 이제는 이 서비스용 로봇까지도 그 바운더리를 지금 확장시켜 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배달용 로봇을 들 수가 있고, 또 뭐 재활용 로봇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로봇들이 지금 가뜩이나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국면 속에서 좀 대체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로봇 섹터를 우리가 좀 구조적인 성장의 섹터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뭐 로봇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로봇, 유진 로봇,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배달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을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죠. 뭐 호텔에서도 쓰이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시범 단계를 거쳐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대기업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그 파이 규모 자체를 이제 키워가는 단계의 어떤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판과 로봇 그리고 건설 건자재 쪽 오늘 전반의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투자 전략까지 참고할 내용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또 지금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이어지는지 여부 여러분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금융투자 박종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